자동차를 언제 사셨어요, 한국에 와서? 차를? 네. 남자의 로망은 자동차 아닙니까?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서 다음에 샀어요. 티코라는 차를. 티코. 네. 그거 되게 티코 모르죠? 저 들어서 알아요. 대한민국에 모닝 나오기 전에 되게 얇은 자동차인데 대구에서 나온 차. 그거 한번 받으면 이 납작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종이장이 되지. 네, 그렇다고. 근데 속도 계기판이 티코가 140밖에 없어요. 140km밖에. 예. 100km를 넘어가면 옆에 앉은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그런 고속도로에서 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옆에 버스 지나가면 이렇게 흔들리는 무서워. 거죠. 근데 그거 네. 타고 가는데 그때 충격 먹었던 게 그차 타고 그 집이 그때 중계동에 있었으니까 가끔 이제 아버지 때문에 주말에 왔다가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거 밟고 막 가는데 나도 속도 낸다고 하는데 그게 140까지 밖에 없는데 120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속도가 엑셀 이빨 밟아도 잘 안 올라가요. 한창 밟고 있어야지 한 눈금 또 올라가고 또 한창 밟고 한 눈금 올라가고 120 넘으면 속도가 잘 안 나요. 그리고 120 넘어가잖아요. 엔진이 폭발할 것 같은 소리가 나요. 막 이런 소리 나면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밟고 가는데 갑자기 차 두 대가 까만 차하고 새파란 차가 나도 120이면 빠른 속도잖아요. 근데 뭐 윙하고 지나가는데 동그란 마크가 이렇게 4개 있더라고. 그 뭐예요? 올림픽 마크 같은 거. 아우디. 네. 아우디라고 얘기해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서는 상품권 네. 아니라서. 난 그때 올림픽 마크라고 그랬는데 이건 4개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요. 아우디가. 나도 120 엄청 빨리 봤는데 그 차들은 윙하고 지나는데 없어. 나는 걸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에이 안돼. 120, 130도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 두 차가 둘이서 윙 하고 지나가는데 안 보여. 그래서 야 나중에 저런 차 사야지. 거기서 그래도 첫 차 구입했다고 새빨간 티코 탔는데 그 차 두 대를 보면서. 놈이 상당히 그 나쁜 놈들이 아주 자괴감 들게 만들더라고. 네, 그래도 이빨을 갈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좋은 차 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동차라는 것은 다들 그 로망인데 처음 내 차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딱 몰 때 그 사실 찢어질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운전했을 때 그 첫 기분 기억하시나요? 20년이 그럼요. 훨씬 지났을 지금도 건데. 기억해. 예. 아무튼 한 겨울이건 한 여름이건 항상 창 열어놓고 다녔어요. 왜요? 나 이렇게 운전한다 봐라. 나 차 있는 사람이다 이러고. 이렇게 하고. 탁 이렇게 창 걸치고 담배 탁 물고 담배 피우는 손 바깥에다 딱 이렇게 꺼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던가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그래도 나만의 이제 그 만족 성향이 달구지 타고 다니고 구름만 몰고 다니던 게 글쎄 자전거도 없어 못 타고 다니는 게 아이고. 그래도 차가 있다 이거지. 그치. 그 남수는 많이 좋구나 이러면서요. 이게 자본주의야. 혼자서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예. 그때 기분으로 돌아갔을 때 와 이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게 몇 가지 있을 건데 천천히라도 좀 기억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검정고시 학원을 다녔는데 저 신설동에 버스 타고 계속 이렇게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가지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토바이 가게 안에 지나다가 택트라는 지금은 안 나오는데 택트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CC가 49cc인데 그걸 이제 25만 원 주고 샀어요. 그때 25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25만 원 주고 그걸 사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학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처음 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가고 학원 끝나고 넉넉하게 이제 쫙 널널하게 오면서 이제 오토바이 탔다 이거지. 가방 딱 메고. 가방 메고. 쫙 완전 넘어질 것처럼 헛돌 이렇게 가면서 이제 막 인도도 올라갔다가 막 차도도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인도 가면서도 막 띠띠띠띠 하고 띠 소리도 띠띠띠 막 이런 소리가 나요. 띠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진짜 저 내려가 인도로 다니지 말고 차도로 다니라고 내려가라 막 그런 거야. 난 자랑한다고 또 일부러 또 가면서 띠띠 난 뭐만 하고 그냥 띠띠 사람 없는데도 띠띠 누르고 다니고. 근데 너무 좋아서 그런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쳐다봐주라 이거지. 23살 혈기에. 그리고 그 신호에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더니 이만한 이 따시만 이 오토바이 있는데 나는 무슨 초록 물고기야. 조금만 오토바이 타고 있고 이거는 딱 이렇게 하고 안경 딱 이렇게 쓰고 모자도 너무 희한한 거 딱 쓰고 달달달달 서 있는데 내 거는 선제 따라라라 이런 소리가 났는데 그건 서 있는데도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더라고. 그래서 저건 무슨 오토바이 저런 게 있지 않은데 신호 바뀌니까 없어졌어. 난 스타트도 못 했는데. 그래서 하는데 그 오토바이 없어졌어. 그래서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타고 바로 팔아버렸어. 그래요? 그 오토바이 가게 가가지고 못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다니는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그런 오토바이 타겠다고 그러고.
잘하셨네요. 갔어요. 그때 당시 옆으로 와서 그 섰던 그 오토바이가 그 이런 거를 바꿀 수 있게끔 네. 근데 그런 역할을 했네요. 그것도 너무 웃겨. 그 오토바이는 시동 어떻게 거는지 몰랐는데 내 오토바이는 시동 어떻게 거는 줄 알아요? 이 밟아치기 같은 거 꺼내가지고 그걸 계속 밟아야 돼. 이게 한 번에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막 밟다 계속 한 2, 3분 겠다 밟아야지 아르르르 걸리면 재빨리겠다. 이게 엑셀 버튼을 한번 당겨줘야지. 이거 안 당겨주면 또 꺼져요. 그 나중에 터득하게 시동 걸리면 이거 당겨줘야지 걸리더라고. 근데 그 오토바이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렇게 버튼인가? 그거는 이제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걸리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게 무슨 오토바이인가 했는데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아, 그거 엄청 비싼 거죠. BMW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 미제에서. 미국인가? 예, 미제인데. 야 그거 타는데 진짜 자기 마음 들어가지고 오토바이 딱 일주일 타고 팔았어요. 또 다른 어떤 재미있는 정착 초창기에 있었던 좀 재미있는 이야기 있나요? 차 타고 이제 서울 올라왔잖아요. 근데 버스 전용 도로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버스 전용 도로라는 걸 난 그때 몰랐으니까 차 타고 다 꽉꽉 막혔는데 저기 차가 없잖아요. 다 그냥 서 있더라고. 짠데 이쪽으로 안 다니지? 이 텅텅 비었는데 그래서 그냥 나 혼자서 안 했지 뭐. 못 타고. 아, 자동차요? 그거 티코 처음 샀을 때. 예. 그거 다니는데 2달 후인가 3달 후인가부터 딱지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차값보다 딱지가 더 많이 나왔어 그때. 운전면허는 뭘로 따신 거예요? 운전면허요? 운전면허를 땄는데 그걸 그 버스 전용 차로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버스 전용차라는 건 아는데 거기에 승용차가 다니면 안 된다는 걸 몰랐지. 그래서 왜 이렇게 텅텅 빈 길 내놓고 다 저기서 기다리고 있지? 답답하다 그러면서 나 혼자서 걸로 가는 길 오는 길. 그리고 한 2-3달 되니까 차를 150만 원 주고 샀는데 글쎄 그 딱지값이 한 200만 원 나온 것 같아. 야, 빨리빨리 좀 보내주시지. 그때 처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정착의 야. 초창기였던 기억이네요. 또요. 또 재밌어요. 또 있어요? 북한에는 머리 염색약이 노란 거 있어요? 없죠. 노란 염색하면 노란 잡아가지 대가리 노랗게 지지고 파랗고 다닌다고. 빨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저 충격 먹었는데 금동시장 가는데 머리가 노랗고 빨갛고 근데 그것도 한 머리에 노란색, 파란색, 좀 빨간색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어요. 야 그게 진짜 충격 먹었어. 와 저거 뭐지? 저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리고 북한에는 귀걸이 이렇게 해도 구멍 뚫어요? 있어요 지금. 아 있어요? 네. 내 때는 이렇게 집게처럼 빨래 집게처럼 이렇게 뚝 찝는 귀걸이거든. 그것도 못하게 했죠. 그렇지. 근데 이 구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귀걸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귀때기 또 여기 군게 또 있고 또 무슨 여기 또 있고 군게 여기 또 있는 거야. 좀 제발 군게. 진짜로. 그래서 야좀 귀때기 하나에다 무슨 군게 저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쇠대 막 꽂아놨지. 네. 응.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이 코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군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때 뭘 옛날에 그랬었던 꽂아놓고 그다음 입술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 유행하던 하고. 시절이 그때였던 거. 그다음에 이 배꼽에다가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해놓고 그러더라고. 근데 북한에서는 이 여자애들이 이렇게 배꼽이 드러나는 옷을 못 입고 다니잖아요. 뭐 없죠. 그런 거 보고 축제도 없죠. 야, 근데 칠판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여자애가 앉았는데 이 등이 허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배꼽 티 입었으니까 등이 보이잖아요. 칠판 봤는데 그 개등만 쳐다보고 있는 거라. 박영선 선생이 영생인데 박세영 어디 봐서 예? 너 어디 보고 있어요? 조금 졸려서 그런데요. 나가서 바람 쐬고 와. 야, 그게 머리 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피어싱까지 시작해서 옷도 반바지도 얼마나 짧은지 그게 누구 뭐 빤스인지 바지인지 그걸 뭐 구분이 안 되는 청바지겠다. 그 짧은 거 사나 그것도 막 찢어졌어. 그 짧은 쪽에 보임. 야,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줄을 이루는 어른들이 돼야 될 텐데 야 이 나라 앞날이 얼마 못 가겠구나. 곤망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옷차림에 대해서 유심히 봤다는데 그러면 하나 나와서 정착 초기에 옷을 북한처럼 뭐 검정 바지만 입고 다니신 거예요? 청바지 안 입으신 거예요? 언제 이렇게 안 입었어요. 샀어요? 지금도 청바지는 안 입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그 기지바지, 청바지만 입으신 거예요? 기지바지 이런 정장 바지. 옷차림은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그 그죠? 청바지를 실어서 안 입는 게 아니고 많이 불편하더라고. 딱딱하고 이러니까. 쫙 달라붙고 꽉까다고 막 이러니까. 쫙 안 달라붙는 넓은 거 입으면 되는데. 넓은 것도 좀 꽉까돼서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방송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나요? 전 그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해요. 방송에? 예. 나도 몰라요. 방송국에서 연락 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이거 나가야 되나 막 그런데 나가야 된다고 형이. 제일 처음에 아침마당에 처음 출연했구나. 아침마당에 나갔다 왔는데 다른 데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실 본인이 탈북민이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거든요.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너 네.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갑자기 뭔가 마음속에서 이 뭉클하고 솟구치는 게 있어요. 자격지심이 쩐다고 얘기할게요. 저도 좀 있거든요. 마음이 비워지긴 했는데 초창기 그랬어요. 근데 그 탈북민이라는 컴플렉스가 살짝 있었을 건데 그래도 방송에 진출했던 건 굉장히 큰 어떤 용기였던 것 같아요. 이 원장님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셨나요? 아니 형이 나가라는데 무슨 뭐 바늘이 가는데 실이 따라가야지. 아 그래서 꼼이 나가신 가는데 거예요? 뭐 새끼가 제주 있어요? 아, 나가야 된다는데 그냥 나간 거지. 그러다가 또 다른 데서 부르고 난 방송 그냥 한 번 나가면 끝인 줄 알았어요. 네. 계속 부르고 하다 보니까 나갔는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텔레비전이 나간다는 게 신기한 경험이죠. 나갔는데 사람이 알아본다는 것 자체도 일단 너무 좋고 나중에는 불편하더라고요. 일단 나이트클럽 가도 알아보더라고. 어떻게 알아봅니까? 나이트클럽 명함? 나이트클럽이라는 데 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부킹이라는 걸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웨이터가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왔는데 어머 이거 누구야? 박세훈 원장님 아니에요? 막 네. 이러고. 원장님도 이런 데 다니세요? 막. 그래서 이게 뭐지? 네. 알아보는 게 좀 불편했구나.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디서 뭐 밥 먹거나 뭐 술 먹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조심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큰소리 치고 떠들면서 먹는데 나는 이제 뭔가 큰소리 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알아보고 저 사람 명색이 그래도 공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질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승질 많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억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군요. 그래도 아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좀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싫어요. 그걸 계속 쳐다보고 밥 먹는데 네. 계속 쳐다보고서 또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챙겨주려고 여러 번 신경 써서 여러 번 오시는 것 같은데 알고 잘 챙겨주시느라 그런 것 같은데 나이 먹어서 학교를 갔잖아요. 나이 드셔서 그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재미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학교 생활. 학교 들어가서 2, 3개월 만에 후회했어요. 이 학교 괜히 왔다 이거. 들어갔는데 수업이 90분인데 일단 그 시간을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다른 애들은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그걸 쓰고 뭘 적고 메모하고 그러는데 야 진짜 신기하대. 나는 그 30분 지나니까 허리 아파서 못 앉았겠더구만. 다른 애들은 자세도 안 흐트러지고 앉아가지고 그 처음에 갔는데 무슨 뭐 어느 나라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죄다 영어야. 뭐 시스템이 어떻다는 둥 무슨 아이디어로 내라고 그러고 뭐 페이퍼 어떻고 리포트 어떻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혼자 속에 뭐 무슨 뭐 경일 끼지 뭐. 그리고 앉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여기 앉아있지 막 이런 생각. 진짜 금방 와가지고 들어오셨나 보다. 그런 네. 것까지 못 알아들을 정도면 아예 말귀가 안 통하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냥 뭐 유기학 무슨 뭐 우학생리학 무슨 뭐 한자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뭐 한자를 뭐 하늘천 따지 뭐 이 정도도 뭐 알랭가 말랑가인데 글쎄 지금 이런 거 다 보지만 이건산 백자격 백봉령 호박 진피 창출 이런 각자의 효능도 알고 어디다 쓰는지는 다 알고 이러는데 아무튼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두세 달 만에 후회했어요. 이거 내가 왜 여기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세월 허비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드는데 그래도 형이 가니까 그래도 다닌 건데 뭐 한 학기 6개월인데 6개월은 그래도 한번 다녀봐 그러더라고요. 그 6개월 한 학기 다녔는데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네. 그래서 들리네. 그래가지고 이왕에 시작한 거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다른 것도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질도 처음에 힘들지 한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가지고 늘 힘든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무작정 시작했어요. 무작정. 얘네들이 머리 좋으면 1시간을 하게 되면 난 10시간 해서라도 따라가자 싶은 생각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하면서 어차피 시작했던 거니까 꽃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악물고 했던 거. 그 여기 한국의 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미있었던 그 기억이 있나요? 잘 어울리셨나요?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 하셨어요? 공부만 하신 거예요? 공부만 한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가 나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애들이 놀아주려나 하는 생각에 일단 내가 먼저 기피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게 아니니까 뭐 애들이 뭐라고 하게 되면 바로 내가 이제 혼부터 내고 이랬으니까. 그럼 혼자 그냥 다니신 거예요? 그랬죠. 공부하고? 근데 여자애들도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다 쌩갔어요. 그래서 동성애자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대요. 대학교 동기들이. 그 정도로. 그럼 그렇게 재미있었던 그런 일은 없었네요. 그냥 공부 때문에 그냥 진짜 이거 언제 끝나나 6년 이거 북한 군대 생활하고 거의 맘먹는데 시간 언제 가지 막 이런 거. 6년이에요? 그럼요. 예과 2년, 본과 4년 해서 6년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잘 몰라서. 그리고 그거 다니고도 국가고시에 패스를 해야 돼요. 그걸
학교만 졸업하면 학사고고 국가고시 패스를 됐어요? 해야지 의사가 되는 거. 의사가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깝깝하더라고. 근데 남들이 놀고 뭐 놀고 뭐 할 거 하고 뭐 하게 되면 뭐 난 나야 따라가기 힘들지. 그렇죠. 마지막이에요. 원장님 하는 일도 많고 이렇게 주말도 나와서 약초도 다리고를 하는데 꼭 그 탈북민들의 경조사 같은 데나 이런 데 언뜻 어떤 영상도 그렇고 아. 페이스북에 다른 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 보면 그 사진도 살짝 이렇게 뭐 체육을 하거나 축구를 하던거나 사회 활동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무슨 시간이 나서 그런 거 다 하시고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 일단 그런 일 있으면 일단 뭐 먼저 미리 이렇게 고지를 해놓고 붙여놓고 이렇게 빠지고 하죠. 근데 사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친척과 형제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유년 시절의 추억을 가진 친구들도 없고 이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오는 이런 경조사에 초청해주거나 이런 거 뭘 하게 되면 가능한 빠지지 않고 참가하자 이제 그런 주의예요. 주변의 탈북민들을 남녀노소 떠나서 어린 아이들의 어떤 경조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잘 챙기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와줬으면 좋겠다. 뭐 원장님 오게 되면 힘이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크진 않고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내가 내는 것들이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라게 되면 최대한 가능한 한도 많이 도와주자 이런 생각이고 내가 또 그런 시절을 겪었었으니까 가부 마음은 가부가 알고 호래비 마음은 가부 마음은 호래비가 알아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알지. 호래비도 아나? 호래비는 모르지 않나요? 호래비 마음은 호래비가 알지. 과부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저거 한 거지 뭐.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지. 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바쁜 시간을 뺏었는데도 이렇게 야, 흔쾌히 여기 진짜. 채널 진짜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재미나는 얘기도 해주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충분히. 그래요? 네, 충분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아유, 진심으로 뭘. 감사드립니다. 아이 무슨 말씀.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먼 길까지 와서. 네, 고맙습니다.